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CEO스 라이브 랠리 도서관 개념인데 그냥 저는 우리 CEO의 서재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재생 문맥을 만들어서 우리 대표님들이 뭐 물론 제가 읽은 책이지만 대표님들께서 한번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책들을 몇 개 소개를 드리는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다 읽고 서평 형식으로 해서 올리느냐. 서평을 쓸 만한 재주가 없고, 그래서 읽으면서 책에 제가 밑줄 그었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다 완독이 되면, 한 10자, 하여튼 30줄 내외의 가벼운 한 줄 서평 정도로 대표님들에게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멤버십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노션으로 CEO의 서재라는 템플릿을 만들었고, 최근에 읽었던 몇 가지 책들을 좀 올려놔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설책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유명하죠. 유명한 이거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한 줄 평을 프랑켄슈타인 한 줄 평을 뭐라고 썼냐면 그 시절에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AI 괴물 그리고 인간과의 갈등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이 현재로 따지면 AI야 AI.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고. 오늘 말씀드릴 책은 앞으로 한 두세 번 걸쳐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경제도서고, 윌리엄 손다이크란 분이 쓰신 책이고, 잘 되는 병원 잘 만든 매뉴얼, 정준 작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병원 관련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병원 컨설팅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본 책이고, 발자크는 뭐 말해 뭐예요, 그렇죠? 대단한 소설가죠. 고리오 영감, 가끔 고전 읽기를 위해서. 라틴어 수업은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만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은 우리 회사의 우리 신입 팀장님들 강의용 책자로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우리 신방수 세무사님은 책 많이 내셨죠. 아마 성공한 책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01가지 방법. 이 출판사 대표께서 제 후배예요. 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튼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밑에 크게 보겠습니다. 현금의 재발견이란 책입니다. 현금의 재발견.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찾아낸 단 하나의 비즈니스 원칙. 그게 현금의 재발견이야. 이게 2019년 초판 발행하고 2024년에 초판 12세 발행했으니까 제법 많이 읽혔네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죠? 저자를 가볍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윌리엄 손다이크. 이거는 참고로 예스24에서 이미지도 가져왔고 예스24의 요 저자 소개는 카피했습니다. 혹시 이게 저작권 위반이면 바로 내리겠습니다. 개인 자산 관리 기업인 후사토닉 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CEO이고 하버드 대학과 스탠버드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역시 하버드와 스탠버드 경영대학원 강의를 했고 현재 8개 기업과 2개 비영리 기구의 디렉터를 맡고 있다. 디렉터가 뭘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진 끝에 기업 경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CEO 중에 한 명인 잭 웰치 이상의 성과를 거둔 CEO 8인을 찾아내서 분석. 이 책이에요. 이 책이. 그리고 이 8인, 놀랍게도 이 8인은 이 8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유한 경영의 우선 가치와 전략에는 일반적인 CEO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들이 있더라. 그 책을 이제 이 책에 해놨고, 이 저자는 관행타파 경영,
역발상 CEO 전략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역발상? 글쎄, 이게 여기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 지금 저 어디야, 미국 그 상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어찌 보면 내가 이 책을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읽어보십시오 하고 소개하는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산 이유는 현금의 재발견이란 제목 때문에 샀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그 CCF, CEO 캐시 플로우 등 그 중소기업 경영에서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컨설팅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렵죠. 사실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현금성 자산 확보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뭐 1, 2년 사업하고 말 거 아니시라면 그렇죠. 현금성 자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중소기업을 생각하고 지금 경영하고 계신 대표님들, 중소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또 볼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역발상 전략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핵심은 성장이나 매출이 아닌 가치 수익이 극대화였다. 가치 수익의 극대화였다. 가치와 기업 가치와 기업 가치를 성장시킨다는 건 상장 기업에서는요, 이 주주 가치, 주주 보상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개념도 좀 포함되어 있거든. 그런 부분과 수익의 극대화였다. 폰테이크는 남들과 다른 역발상 CEO 경영 전략을 분석해서 최강의 경영 모델을 도출해가지고 이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담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읽어보고 제가 한 반 정도 읽었습니다. 반 정도 읽었는데 재미있고 책 재밌어요. 재미있고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어느 정도 강추합니다. 20세기 비전 기업들의 성공 모델을 분석했던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의 저자 짐 콜린스는 손다이크의 접근법을 배울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극찬했고, 극찬인가 이게? 워런 버핏은 현금의 재발견을 주주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 1순위라고 했대요. 그래서 경영의 목적, 핵심 지표, 장기적 지향점,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주목한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읽을 만한 거리가 있고, 또, 이런 경영 도서가 좀 어려우면 좀 읽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읽힙니다. 다행히 잘 읽힙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노션 좀 배웠어요. 저도 이제 막 배우고 있으니까. 자, 카테고리 경영 영재고요. 윌리엄 손다이크 번역은 이혜경 님이 하셨고 저는 5월 28일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스24에 가시면 사실 수 있어요. 자,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CEO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다른 하나는 그 결과 들어오는 현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의 주제예요. 이 책의 주제.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현금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게 참, 음? 여기에는 이분은 자원 배분이라는, 자본 배분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이 단어 제가 카피해서 써먹어야 되겠어요. 멋있어. 자원 배분. 제가 여기 적힌 글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제 내용이 제 사심, 제 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 쳤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옮겨 적은 것만으로도 가볍게 책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10년 동안 경영한 뒤 당기 순이익의 10%를 잉여 자금으로 확보한 회사의 CEO라면 사업할 때 전체 자본의 60% 이상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려면 전체 자본의 60%를 어떻게 분배하고 배치할 것이냐. 워런 버핏 자본 배분의 중요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싱글턴이라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떤 CEO가 있는데 이분의 경영 방식, 자본 배분은 제가 이거를 우리 중소기업으로 그냥 축소해서 얘기하면 현금성 자산의 배분. 이 중소기업의 현금성 자산의 효율적인 뭐 집행? 이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읽었습니다. 자원 배분은 CEO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건 진짜 중요한 업무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 그 동영상 강의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현금성 자산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절대 다수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입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진공에서 기업 정책 자금 떴다 그러면 막 달라붙어서 헬려 하고, 참. 제가 알고 있는 CEO 몇 분은 매출을 한 120억 정도 하는데 수십억 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만들라는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본 배분은 CEO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당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기업 전체 성장이나 규모가 아니다. 이건 기업 가치를 올린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상장 기업에서 요거는 CF의 강의 노트라는 책에도 그 기업 가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실 것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 책 저도 엄청나게 힘들게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장기적 기업 가치는 연차보고서, 일종의 이제 재무제표,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제표상 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이런 이익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결정한. 이거 나는 100% 동의합니다.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분권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권화. 그래서 분권화된 조직은 기업다운 에너지를 일으키고 비용과 반목을 낮춘다. 독자적인 사고는 장기적인 성공의 필수 요소다. 월스트리트나 언론 등 외부 조언자들과 하는 교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시간도 낭비시킨다. 이 독자적인 이게 CEO의 이 여기 나오는 CEO들이 약간 좀 아까 저 저자 소개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좀 뭐 역발상경 약간은 뭔가 좀 일반 CEO들과는 아웃사이더 개념 그쵸? 근데 이분 이 싱글턴이라는 CEO는 독자적 사고는 장기적인 성공의 필수 요소다. 외부 조언들과 하는 교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시간도 나 이것도 동의합니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때때로 최고 투자 대상은 자사주다. 이건 우리 중소기업에는 맞지 않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그 자사주를 그 평가 금액으로 안 사오고 뭐 액면 이익 뭐 액면 소각 뭐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뭐 제로로 하기 위해서 뭐 배우자 이익 소각이네 물론 이제 세무상의 리스크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뭐 액면 이익 소각해서 그냥 들어간 돈 가져오는 뭐 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뭐 막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뭐 감액 배당 막 이런 거. 근데 꼭 그래야 되나 하는 거죠. 내가 기업을 키웠어요. 기업을 키우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돈을 벌면 그 돈 번 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소득세를 내잖아요. 자, 양도소득세는 그래도 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편이잖아요. 20에서 25%.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법인을
내가 주주잖아요.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 CEO가 주주니까. 이 CEO들께서 1억 원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100억 원, 200억 원의 그 비상장 주식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이걸 우리가 상장 기업으로 보면 기업 가치를 100배, 200배 띄운 거예요. 그쵸? 대단하신 거잖아요. 100배, 200배 뛰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님이 100%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주식이 100억 원이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상속세 고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의 현찰이 뭐 200억 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자사주를 세면 되잖아. 대표님 주식을 빼면 되잖아, 자사주로. 50억 원에 팔아. 세금을 내, 20억 원을. 나는 1억 원짜리 회사를 내서 20억 원 40%니까 한 15억? 좀 뭐 25% 낸다고 해서 25% 세금을 내. 그래서 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의 현찰이 들어왔어. 그러면 성공한 경영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10억 원 세금이 아까워할 게 아니고 CEO가 기업 가치를 성장시켜서 1억 원짜리 회사에서 내가 현찰 40억을 갖고 있고 회사는 자사주를 갖고 있어. 예를 들면 30%를.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자사주를 재투자할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퍼뜩 떠오른 생각인데, 이 자사주를 투자해서 가업 승계를 하거나 기업 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인내가 미덕이다. 그런데 가끔은 과감함이 미덕일 때도 있다. 이건 CEO의 판단, CEO의 결정이죠. 최근에 제가 오랫동안 친분을 가졌던 대표님께서 작년에 이제 하늘로 소천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경영을 해요. 승계를 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매일 판단해야 돼요. 그래요. 저한테. 매일 판단해야 돼요. 대표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CEO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결정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CEO님들, 대표님들 참 고생 많으신 거예요. 놀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가네. 자, 오늘은 챕터 0까지만 할게요. 챕터 0. 그들은 왜 현금 흐름에 집중했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역발상 CEO들은 왜 현금 흐름에 집중했을까? 음, 그들의 의사결정은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관행 거부였다. 멋진 말이죠. 그죠? 치밀한, 이게 중요해. 그냥 이렇게 흔한 말로 그냥 무조건 아웃사이더 안티 이렇게 아니야.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관행 거부를 했다. 이게 정말 멋진 말 같죠? 저는 너무 멋있어요, 이 말이. 그들의 의사결정, 이 CEO들의 의사결정은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했다. 이 CEO들의 가치관 가운데는 합리적, 자, 중요하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 역발상 CEO들은 흔히 복잡한 대차 대조표나 적극적인 기업 인수 프로그램, 높은 수준의 부채를 유지했다. 이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순이익의 약점을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인은 잉여현금 흐름 최적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세요. 잉여현금 흐름 최적화. FCF, 프리 캐시 플로우. 저 현금 흐름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또, 이 책에,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책은 책에 있는 내용 원문 그대로 갖다가 쓴 겁니다. 제가 줄쳐서 읽었던 것을.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거의 모든 CEO들은 자사주를 매입해 주식 기반을 현저하게 축소시켰다. 이게
다 주주가치,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업을 분할해 규모를 줄여나갔고 성과가 시원찮은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접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결국 성장은 주주가치 극대화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 이거 키워나가잖아요. 대부분의 CEO들이, 이 역발상 CEO가 아닌 다른 CEO들이 해낸 일들은 끊임없이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의 몸짓을 키워나가는 일들을 해왔다. 그러나 이 역발상 CEO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주 가치 극대화,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는 것이 경영이다. 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헨리 싱글턴이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현금 흐름이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네요. 이게 챕터가, 잠깐만요. 챕터가, 요 책입니다, 요 책. 음, 챕터가, 1, 2, 3, 4, 5 해서 챕터 9까지 있어요. 챕터 9까지. 오늘 챕터 0 했고, 그럼 챕터 10까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챕터 10까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챕터 1, 2, 3, 4, 5, 6, 7, 8, 9는 그 CEO들의 그 기업을 어떻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내용 소개입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 해보는 CEO의 서재 동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더 좋은 내용, 그리고 꼼꼼히 잘 읽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CEO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아, 음, 참고로, 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이게 잘 안 나와요. 이상. 음, 자, 내일 모레는 선거일입니다. 선거를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